아직은 다소 여유가 있다 손 치더라도 결국에는 제로 금리로 가는 수순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우리는 제로금리 안 돼요. 제로 금리까지는 안 된다. 못 가요. 우리는 그러면 사실 그렇죠. 제가 신용등급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예.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가 우리도 제로금리 할래 안 되잖아요. 네. 내가 왜 당신한테 이자도 안 받고 빌려줍니까? 그렇죠. 네. 근데 우리는 국가 신용등급이 뭐 AA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는 돈을 찍어서 외채를 갚을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국제결제통화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로금리 하는 이야기는 그거는 쟤들 이야기고 우리 이야기는 아니에요. 우리 돈은 밖에 나가면 종입니다. 그러니까 그 밖에 나가도 돈인 나라들이 제로금리 쓰는 거지. 그래도 이제 뭐 하는 거지. 우리는 제로금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국은행 금리 정책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그거는 그 지금 이제 뭐 사실 단기 자금 시장이 많이 좀 위축돼 있어요. 그것 네. 때문에 하는 것이지 이게 뭐 다른 뭐 외국인 투자나 아니면 국내 실물 경제나 아니면 국내 자본 시장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요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근데 작년에 금융통화위원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결정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회의록을 공개를 해요. 네. 회의록 공개를 한 거 보면 이 부분에서 얼마면 되겠니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시작을 하는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주류들이 그러니까 다수가 레벨에 대해서는 우리 이야기하지 말자라고 합니다. 몇몇 금통위원들이 얼마 정도가 되면 되는지 얼마 정도의 스프레드면 우리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하니까 다수의 금통위원들이 우리끼리는 이야기하는데 그거 밖에는 이야기하지 말자. 좋지 않다라고 해서 차단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합리적으로 이만큼이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으니까. 그분들도 그거에 대한 여파를 쉽게 예단하지 못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어느 정도는 생각을 금통위 해요.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중립금리, 적정금리가 얼마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걸 거의 금기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 어떤 범위 정도로 얘기를 하고 사실 그렇게 뭐 정확하다고 볼 수도 없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마음속에 있는 거니까 제 얘기를 하지 않죠. 그리고 자금 이 한국은행이 제로금리로 낮출 수 없는 거는 명확한 거고 설사 뭐 0.25%를 넘어서 0.5% 빅스텝을 밟아 간다고 해도 그거 자체로 사실 그렇게 효과는 없을 거예요. 직접 상징적인 효과나 있을 뿐이지. 우리나라는 아까 일군님 말씀하신 금융 시스템 있잖아요. 이 자금 시장이 있고, 그러니까 단기 자금 시장이 있고, 장기 이제 회사채 시장 같은, 그러니까 크레딧 시장으로 보면 그런 시장들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금 시장이 움직이면 그게 중기 장기로 넘어가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같이 움직이는 스타일이라면 우리는 자금 시장과 회사채 시장이 완전히 따로 놀아요. 중간에 허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금 시장에 금리를 내려서 자금 시장에 어떤 변화를 가져와도 그게 장기 시장으로 바로 가지 않아요. 그거는 경제를 거쳐서 실물 경제를 거쳐서 갑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한국은행이 지금 할 수 있는 수단은 자금 시장을 자금 시장 자체가 무너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자금 시장은 은행 시장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은행들이 잘 돌아가도록 이거나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이외의 시장에 한국은행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사실상 없어요. 답답한 게 지금 금리를 낮춰도 효과가 지금 사실 별로 없을 것 같고 근데 그렇다고 거꾸로 이제 유동성을 푼다? 유동성 풀면 이거 다시 부담으로 오잖아요. 지금 뭐 100만 원씩 준다 여기에 대해서도 되게 이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재정을 풀어도 부담으로 될 것 같고 금리를 낮춰도 효과는 조금 미비해 보일 것 같고 효율적인 수단은 우리나라는 지금 없는 건가요 그러면? 재정은 써야겠죠. 이게 재정은 통화 정책보다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죠. 되게 근데 일시적이지 않을까요? 지금은 그 일시적인 해결이 되게 중요한 시기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그 코로나 영향으로 경제 어느 부분들이 분명히 약한 고리들이 드러날 거예요. 아마 가장 큰 게 자영업 같은 경우겠죠. 그냥 거의 놀고 있잖아요. 그리고 부채는 많이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어떤 재정적인 지원 같은 게 들어가지 않으면 크게 그 시장 자체가 붕괴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쪽에 지원이 돼야 되잖아요. 통화 정책은 그거를 못 해요. 통화 정책은 약한 고리를 조준해서 지원하는 정책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재정 정책이 그런 정책이잖아요. 어딘가에 용도에 맞게 돈을 쓸 수 있는 정책이 재정 정책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떤 돈을 푼다.
돈으로 유동성을 지원한다고 하면 음. 재정 정책을 쓰는 수밖에 없겠죠.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네요. 일단은 필요하다고 네. 봅니다. 저는. 어떻게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근데 이게 참 난감해요.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진퇴양난인데 뭐 총무님 말씀 전적으로 100%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 재정이 얼마나 이제 지원을 해줄 수 있겠느냐의 문제가 되겠죠. 뭐 우리나라 정부 부채는 GDP 40%,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뭐 저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비교할 때 일본은 GDP 대비 정부 부채가 250%나 된다더라. 그렇지. 우리는 40%밖에 안 된다. 그러면 이게 200% 포인트 차이인데 우리나라 GDP가 1년에 2,000조가 좀 넘거든요. 야, 그러면 이거 뭐 상상 뭐 정부 재정은 무한대로 갈 수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일본 돈은 밖에 나가도 돈이란 말이죠. 국제결제통화에 들어가요.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애들은 우리도 뭐 나름 우리 선진국이라고 이거는 뭐 가령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금융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선진국하고 신흥국의 차이는 국제결제통화를 갖고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재정 정책은 좀 일정 수준의 재정 정책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당연히 필요하죠. 국가가 하는 역할이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한국은행이나 정부는 정부 재정은 국민들의 피해를 어쨌든지 간에 줄이려고 노력해야 네. 됩니다. 근데 그거를 피해를 제로로 만들거나 피해가 10% 이상 못하게 하거나 이걸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조그만한 경쟁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파도가 이만큼인데 네. 사실 앉아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만큼이거든요. 네. 아니 일본은 250%는 쓸 수 있다면서 근데 우리는 얼마 못 쓴다라는 거 인정하고 우리 이만큼 처리할 수 있겠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미국 애들, 뭐 이번에 바이러스 중국 애들 이렇게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작은 나라는 일단은 저는 그 경제를 가르칠 때 모든 국민들한테 일단 그거를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해요. 우리는 소규모 개방 경제다. 네. 소규모 개방 경제라는 건 뭐냐면 우리는 외부로부터 파도가 밀려들면 그거를 최대한 피해를 줄이는 거를 해야 되는 것이지 맞설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폐쇄 경제가 아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악영향을 없앨 수는 없어요. 네. 최대한 피해를 줄이는 거. 네. 야,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쟤들의 피해를 왜 우리가 입어야 돼? 바이러스의 영향을 왜 우리가 당해야 돼? 왜 글로벌 금융위기 미국 애들이 만든 바이러스 중국에 시작한 건데 왜 우리가 걔들의 악영향을 받아야 돼? 우리는 그럴 수가 없는 개방 경제다라는 겁니다. 근데 개방 경제도 큰 경제가 있고 작은 경제가 있어요. 근데 한국 사람들 경제학 뭐 해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고 그다음에 뭐 유튜브에 요즘 뭐 보면 뭐 하는 거 많거든요. 경제 이야기하고 시장 이야기하고 중앙은행 이야기하고 경제 이야기하는 제가 볼 때 큰일이다. 저는 우리나라 경제학 교수들이 참 잘못했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미국 가서 공부해요. 걔네들은 대국 경제입니다. 대국 경제고 심지어는 개방 경제가 아니기도 해요. 그렇죠. 거기서 만든 경제학 이론을 갖고 소규모 개방 경제에다가 그대로 적용. 한국은행이 금리를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고 뭐 정부가 재정을 어떻게 쓰면 어떻게 되고 이런 식으로 대국 경제에서 작동하는 경제학 모델을 갖고 소규모 개방 경제 갖고 와서 이야기를 저는 그 참 이건 아니라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고 그거 하면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아니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피해를 최소화해가면서 글로벌 큰 흐름에 큰 파도에 우리는 어떻게든 영리하게 이 파도는 좀 조심하고 저 파도를 타자 이런 식으로 영리하고 현명하게 글로벌 흐름을 타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 무관하게 우리는 뭐 한국은행 금리 인하하고 뭐 정부가 재정 쓰고 우리는 이럴 수 있는 거 아니라고 봐요.